자, 실기 1-3번, 114회차 전3회계 1급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됩니다. 이와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 명세서, 잉여금 정리산서를 모두 적절하게 수정하시오입니다. 자, 해당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해당 연도 2023년도에 외상으로 매입한 부재료비 3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부재료비만 누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은 부재료비만 누락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자면은 차변에 부재료비 해가지고 300만원이고 대변에 외상매입금 300만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부재료비는 원가 명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여기 재무상태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무상태표. 자, 클릭합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했으면은 지금 외상매입금 300만원이 누락이 돼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차 차익이 안 생겨요. 근데 속 안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로 따지면은 이렇게 이제 사과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겉에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사실 겉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딱 사과로 잘라 보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썩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겉으로는 사실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차 차익도 없는 거죠. 근데 외상매입금은 누락을 해버렸으니 여기에다가 300만원 더 얹어줘야 돼요. 300만원만 하면 안 돼요. 300만원 더 얹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8,700에서 300만원을 더 얹어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9천만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대차 차익이 300만원만큼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놔두면 돼요. 놔두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차변, 대변 둘 다 누락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료비를 여기 넣어줍니다. 그 원재료하고 부재료하고 이렇게 따로 있는데, 부재료, 그러니까 원가회계를 배우면은 사실 부재료에 대한 의미는 설명 안 하잖아요. 사실 저도 안 하긴 해요. 근데 이 부재료비는 뭐냐면은 그 원재료에 대한 서포트 역할을 해줘요. 약간 부재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뭐 어떤 거냐면은 약간 뭐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만약에 밤이라고 치면은 정한 알밤, 이렇게 치면은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재료가 어떤 거냐면은 그 식용 패드라는 게 있어요. 약간 좀 제품의 그런 부분에 좀 세균 같은 게 좀 낄 수도 있기 때문에 식용 패드를 넣습니다. 이거는 안전한 거죠. 고기 패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런 이제 삼겹살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패드를 깔아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랩 감아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삼겹살에. 그런 거를 뜻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부재료 중 하나예요. 식용 패드. 근데 식용 패드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소모품비를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용기팩이나 스티커 뭐 등 이런 거는 부재료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에 대한 약간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료비를 300만원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단기 부재료 매입에 300만원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원재료하고 부재료 이렇게 있으면 원재료 부재료가 이렇게 이제 상승함으로써, 원재료 관계없지만 상승함으로써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300만원만큼 올라가게 된 거죠.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처음에 부재료비를 입력하기 전 금액은 이렇게 8,725만원인데, 자, 이렇게 해서 부재료를 넣었을 때는 단기 부재료 매입액은 300만원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9,025만원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9,025만원이잖아요. 그럼 300만원 올랐잖아요. 그럼 올라갔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가 명세서에서 변동이 갔잖아요. 변동이 가면은 제품에 있는 금액이 변동이 갑니다. 그래서 변동이 가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손익계산서로 흘러갑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제품에 해당하는 우리 매출원가 있죠. 제품 매출원가 금액을 변경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물건 생산할 때 판매도 해야 하잖아요. 판매만 하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아니, 생산만 하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해야 되니 금액이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변경된 거 확인하고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이 아마 내려갈 겁니다. 변경이 될 거예요. 내려갈 겁니다. 분명히. 변경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금액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무상태표에서 그 미처분이 잉여금 변경해 주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순서를 잘 몰라서 많이 틀리는데 특히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완벽하게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원가 변동에서 실수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진짜로. 왜냐? 이 단기제품 제조 원가를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를 매출 원가 쪽에서 까먹고 안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틀립니다. 대체로.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제품 제조 원가 금액이 300만원만큼 올랐으니 그 다음에 정기본 손익계산서 자 클릭합니다. 자 정기본 손익계산서에 있는 제품 매출 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할 거예요. 자 단기순이익 금액 잘 봐주세요. 단기순이익 금액이 8,121만원에서 300만원 줄어드는 7,821만원 아마 변경될 거예요. 자, 제품 매출 원가 자, 클릭합니다. 자, 제품 매출 원가가 자, 여기를 변경해 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왜냐면은 부재료비가 누락이 됐으니까. 그 부재료비를 올림으로써 제품에 있는 금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원래 원가는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8,725만원에서 300만원 올라간 9,025만원 여기를 변경해 주셔야 돼요. 여기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 금액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기순이익 금액이 내려갈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은 단기순이익 금액 잘 봐주시고요. 금액이 7,821만원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다. 단기순이익이 바뀌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수동으로 단기순이익을 넣어도 됩니다만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 불러오기라는 게 가장 깔끔해요. 자 불러오기 해줍니다. 그러면은 단기순이익이 내려감으로써 미처분 이익여금도 당연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확인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정기본 재무상태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300만원 아까 차이가 났죠. 그래서 이 금액 9,094만원을 2월 이익여금에 부재료비가 300만원 올라감으로써 단기순이익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2월 이익여금도 단기순이익만큼 내려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내려간 9,094만원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면은 4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